채권의 대손 설정과 대손의 발생입니다. 그 앞에 거는 숙제입니다. 알겠죠?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동영상은 여러분들 어제 단톡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은 그 동영상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대손에 의 채권이 거래처의 파산, 사망,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부도, 소멸시효 이런 요건으로 인해 이러이러한 요건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걸 대손이라고 한다. 그렇죠?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못 받게 되는 것을 대손이라고 하고, 대손 처리하는 걸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하죠. 처리할 때는. 자, 채권은 매출 채권이 있고 기타 채권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하면 상매출원과 받으러옴이고, 기타 채권하면 미수금, 대여금, 선거금 이런 것들입니다. 요걸 대손이다 판단하고, 야, 매출 채권이 있고 기타 채권이 있구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손을 예상한, 우리 자동결산에서 하고 있죠. 그죠? 충당금 설정하는 떼일 걸 예상해서 보통 기업의 기준은 1% 정도 충당금을 설정하라 그래요. 근데 회사마다 달라. 2% 하는 데도 있어요. 대손이 좀 많은 회사, 그죠? 이런 회사는 2% 정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 시 기말 채권에 대하여 회수 가능의 결정을 위해 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기말 채권에서 차감하여 모아두는 것. 알겠죠? 충당금으로 모아두는 걸 대손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예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 적금법, 손익계산서, 적금법 등등인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채권 잔액 비율법 이걸 많이 사용하죠. 보통 채권 잔액의 1%, 2% 이렇게 설정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설정액은 보충법을 사용하여, 그죠? 설정액을 찾아내죠. 설정액 붕괴는 어떻게 하더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죠. 물론 자동결산에서 자동으로 붕괴되어 버리잖아. 하지만 붕괴가 그렇게 된다는 걸 대충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손 예상액의 회계 처리는 간접법으로서 충당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고, 결산시 설정액 계산은 보충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보세요. 회계 처리 보면, 회계 처리. 뭐야? 회계 처리. 자, 매출 채권 잔액 1,500만원에 대손 예상률이 1% 보충법을 설정하라 그랬죠. 결산시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이 1% 하면 동그라미 2개 떼라 그랬잖아. 2개 떼니까 15만원 설정해야 되죠. 15만원 설정해야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없기 때문에 15만원 다 설정해야 되겠죠. 하변의 대손 상각비 15만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5만원. 두 번째 경우에는 충당금 잔액이 10만원 있어요. 10만원. 15만원 설정하려고 보니까 10만원 있더라. 그러면 5만원만 보충하면 되죠. 하변의 대손 상각비 5만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5만원. 세 번째 경우에는 15만원 설정하려고 보니까 잔액이 15만원이 있어요. 이럴 때는 회계 처리 없다라고 했죠. 없습니다. 붕괴 없어요. 붕괴 없어. 네 번째 경우에는 15만원 설정하려고 보니까 되려 25만원, 10만원 남죠. 남으면 반드시 환입시켜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충당금이 차변해서 없애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요렇게 쳐. 대손 충당금 환입, 매출 채권에 대한 환입은요, 판매 관리비 계정이에요. 판매 관리비 마이너스 항목이라 그랬죠. 판매 관리비 800건대 항목이야. 하지만 기타 채권이죠. 기타 채권에 대한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 환입은 800번대 대손 충당금 환입 요거 사용해야 돼요. 800번대. 판매 관리비니까. 하지만 기타 채권은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900번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800번대를 사용하고요. 얘는 900번대 사용한다. 900번대가 영업 외입니다. 800번대는 판매 관리비였죠. 그래서 충당금 설정 환입은 수동결산이기 때문에 4번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하되 요 경우에는 800번대 선택해야 되고 요 경우에는 900번대, 기타 채권은 900번대 환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매출 채권이 1,500에 충당금 15만원 빼니까 1,485만원이 장부잔액이 되겠죠. 요게 순장부가입니다. 요게 장부가라고 하죠. 장부가. 자, 장부가가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가 곧 회수 가능액이 돼요. 장부가가 회수 가능액이다. 매출 채권은 1,500만원인데 매출 채권에서 차감되는 충당금이 15만원 빼고 나니까 장부가 회수 가능액이 1,485만원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충당금 설정에 대한 붕괴를 처리해 볼게요. 충당금 설정에 따른 붕괴 처리 어디 있으나 충당금 설정에 따른 붕괴 처리입니다. 자, 보면 숙제하면 돼요. 숙제 못하면 이거 숙제하면 돼요. 숙제하시고 자, 여기 있습니다. 예제 2-1번이죠.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원에 대하 1%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충당금 잔액이 3만원 있네요. 자, 1% 5만원입니다. 5만원 설정해야 돼. 3만원 있으니까 2만원만 보충하면 되겠죠? 대손 상각비 2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 요거 외상매출금이란 대손 충당이니까 우리 코드 번호가 외상매출금 108번이니까 109번 하면 돼. 109번 대손 충당금 요거 하면 되죠. 109번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돼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요렇게 설정. 다음 2번 기말 결산 시 받으러옴 잔액에 대하여 500에다 1%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다음 대손 충당금 잔액이 6만원 있어. 자, 5만원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6만원 있다. 환입시키라 그랬죠? 환입은 이렇게 되죠? 111번 대손 충당금을 줄여주고요. 이렇게 111번, 110번이 대손 매출 채권, 아니, 받으러옴입니다. 110번이 받으러옴이니까 110번에 충당금은 111번이야. 뭐, 외워두면 좋아요. 자, 환입 만원 시켜야 되겠죠? 만원. 대손 충당금 환입. 800번대야, 800번. 환입은 800번대 환입. 요걸 선택해야 됩니다. 800번대 대손 충당금 환입. 이건 판매 관리비라는 얘기. 판매 관리비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그랬죠? 다음 기말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중 150원 1%, 100만원은 2%, 50만원은 3%의 충당금을 설정하라 그랬죠.
자, 1% 같으면 이거 15,000원입니다. 2% 같으면 2만원이죠. 15,000원 2만원이니까 35,000원에 5,000원에 15,000원, 35,000원 15,000원, 5만원 설정해야 되겠죠? 5만원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3만원 있어. 그러면 추가로 2만원 설정하면 되겠죠? 2만원 설정합니다. 2만원. 2만원 설정해요. 2만원. 자, 왜 2만원인가 다시 봐봐. 왜 2만원인가 알겠죠? 이거 봐. 150에 1%는 15,000원이란 말이야. 15,000원. 15,000원. 100만원에 1%는 만원인데 2%니까 2만원이죠. 그럼 35,000원이죠. 두 개 합쳐서. 요거 5,000원에 3%니까 355, 15,000원이니까 35,000원, 15,000원 다니까 5만원이잖아. 5만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3만원 있으니까 2만원을 설정하라. 하변의 대손 삼각비 2만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9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 2만원 이렇게 설정. 자, 그 다음 기타 채권입니다. 기타 채권. 요거는 매출 채권이고 얘는 기타 채권이죠.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당기 대여금 잔액 600에 대하여 1% 충당금을 설정하라. 이것도 자동 결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동으로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 잔액이 4만원 있어. 1% 같으면 6만원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4만원 있으니까 2만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얘는 판매관리비예요. 판매관리 소리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 항목이에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자, 2만원 설정.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번호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기말 결산 시 미수금 잔액 600에 대한 1%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6만원 설정해야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7만원 있어. 만원이 남죠? 남으면 충당금을 줄여줍니다.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 줄여줘야 되겠죠? 충당금 만원. 대변에 900번대입니다. 900번대 대손 충당금 환입 요렇게 돼요. 이건 900번대예요. 900번대. 위에 거는 800번대였죠. 요거는 800번대 충당금 환입이고 얘는 900번대 충당금 환입이 돼요. 왜냐하면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됐죠? 다음 기말 결산 시 장기 대여금 잔액 중 50만원은 1%니까 5천원, 100만원 2%니까 2만원, 2만 5천원. 맞죠? 50만원 1%는 5천원. 요거는 2%니까 2만원, 2만 5천원. 150은 3%니까 3만 5천원. 2만 5천원, 3만원, 6만원이죠? 6만원 설정해야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5만원 있어. 그러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만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도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 항목입니다. (25,000원) 25,000원 35,000원 아니지 45,000원 25,000원 45,000원이죠.
여기 보자. 25,000하고 15,000원, 3만, 45,000원. 45,000원. 그 2만원 썼잖아요. 2만. 맞죠? 6만원이잖아. 두 개 다 합치면. 2만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대손이 발생합니다. 대손 발생에 대한 처리. 대손의 처리, 기간 중 실제 대손액이 발생했습니다. 회계기간에 파산, 사망, 사업 폐지, 실종, 행불, 부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채권 금액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알겠죠? 자, 외상매출은 받으러는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대변 가겠죠? 대변에 자산 감소. 충당금이 있다면 충당금으로 빼고요. 부족하다면 대손상각비 처리하죠. 맞죠? 넉넉하다면 충당금으로 다 빼면 돼요. 부족하다면 대손상각비. 충당금이 없다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죠. 맞죠? 자, 충당금 여기 못 받게 된 게 10만원인데 충당금이 그만한 7만원 있다면 7만원 충당금 처리하고 나머지 3만원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되겠고요. 기타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여금이나 미수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못 받게 되었다면 충당금이 넉넉하다면 충당금으로 빼면 되는데 부족하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외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손 발생 시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먼저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상계 처리한다. 대손 처리액이 10만원이고 충당금 잔액이 없어요.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대손 상각비 처리하죠? 맞잖아. 못 받게 된 게 10만원이니까 충당금 잔액이 없다고요.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 대손 상각비 처리해. 충당금 잔액이 그나마 7만원 있어요. 7만원 있으니까 7만원은 충당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3만원 할 수 없이 대손 상각비 처리되겠죠? 자, 충당금 잔액이 넉넉하게 있네요. 넉넉하게 있잖아. 10만원 못 받게 되는데 12만원 있잖아. 그러면 전부 다 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 자, 기타 채권. 대손 처리액이 10만원이고 충당금 잔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영업외 비용 처리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충당금 잔액이 그나마 7만원 있어요. 그러면 충당금으로 7만원 빼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영업외 비용 처리합니다. 충당금 잔액이 넉넉하게 있다 이 말이죠. 넉넉하게 있다면 전부 다 충당금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기타 채권에 대한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외 비용 항목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회계 처리하러 갑니다. 125쪽이죠. 대손 처리,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입니다. 다음 독립된 거래를 붕괴하고 물음에 답하라. 5월 1일 거래처 백두상사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00을 대손 처리한. 다음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할 수 없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판매관리비죠. 300.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죠. 외상매출금 300 줄여주면 되겠죠. 5월 3일 거래처 한라상사 대표이사 사망으로 인하여 받으러온 400을 대손 처리합니다. 충당금 잔액이 300이 있어요. 자, 외상매출금 400을 못 받게 되었어요. 받으러움을 못 받게 됐네. 받으러움을 줄여줘야겠죠. 받으러움 400을 못 받게 되었어. 그런데
충당금이 그나마 있어요. 있으면 대손 충당금으로 300을 처리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할 수 없이 대손 상각비 처리하겠죠. 대손 상각비 100만원. 다음 5월 5일 선악상사 외상매출금 500만원이 소멸시효가 완성이죠.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날짜가 받을 날짜가 지났다 이 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받을 날짜가 지났다는 뜻이야. 어쨌든 이건 대손 요건을 갖추었죠. 충당금이 600만원 있네요. 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돼서 500을 줄여주고요. 충당금이 넉넉하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 500 요렇게. 다음 예제 3-2번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입니다. 자, 5월 2일 거래처 두만 상사의 사업폐주로 인한 당기대여금 300을 대손 처리합니다. 충당금 잔액이 없어요. 당기대여금을 못 받게 되었다. 당기대여금을 줄여줘야 돼. 못 받게 됐어. 자산 감소. 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영업외 비용 처리됩니다. 5월 4일 거래처 한강상사 대표이사 실종으로 인하여 미수금 400을 대손 처리합니다. 충당금이 300이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실종으로 못 받게 된 돈이 미수금이 400이 있어요. 400. 충당금이 그나마 300이 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300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영업외 비용 처리해줘야 되겠죠. 영업외 비용입니다. 다음 5월 6일 압록상사의 장기대여금 500만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대손 처리합니다. 충당금 잔액이 600이나 있네요. 넉넉하게 있죠. 자, 장기대여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자산 감소시키고요. 충당금이 그나마 넉넉하니까 대손 충당금 대체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대손금을 회수함. 회수. 대손금 회수. 당기 또는 당기 이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던 대손 처리했습니다.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두었죠. 맞죠? 대손 상각,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두었던 채권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죠.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회수 시점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다르다.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되잖아. 정기분을 작년에 대손 처리한 걸 원래 회수했을 때는 대변 과목은 무조건 충당금 처리하라. 무조건이라 그랬죠? 노래도 불렀다 그랬죠? 무조건이다 그랬다. 무조건. 전년도 대손 처리한 걸 회수했을 때는 무조건 대변 과목은 충당금이야. 여기 있죠? 대손 발생비 손해 상격. 이건 충당금이네. 그건 상관없네. 자.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걸 원래 현금이나 당좌예금으로 받았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 근데 당기분을 회수했어. 원래 대손 처리한 걸 원래 회수했을 때는 그 당시 처리했던 차변 과목이 대별온다 그랬죠? 처리했을 때 만약에 충당금이 넉넉해서 충당금 처리했다면 충당금이 오면 되죠? 부족해서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 처리했다면 둘 다 오면 되죠.
총납금이 없어서 대손상각비 처리했다면 대손상각비 오면 되겠다? 알겠죠? 이게 두 개가 올 수 있죠. 그 당시 처리했던 차변 과목이 대변호입니다. 그 당시 처리했던 차변 과목입니다. 차변 과목이 옵니다. 차변 과목이 대변호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 한번 봐봐요. 5월 11일 거래처 방심상사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5만원을 대손 처리하는데요. 단 충당금 잔액이 없다라고 했죠.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대손상각비 처리했죠? 대손상각비 처리했다. 대변 외상매출금 처리했죠. 그런데 여기 단기입니다.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건 단기에 회수했어요. 5월달에 처리한 건 6월에 회수했다 이 말이야. 5월 11일 거래처 방심상사 파산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죠. 이때는 그 당시 처리했던 차변 과목이 이렇게 오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다? 차변 과목이 대손 상각비가 오면 되잖아. 그때 충당금이 없어서 대손 처리했잖아. 막. 충당금 잔액이 없었잖아. 맞죠? 없었으니까 대손 상각비 처리했는 게 걔가 회수했다고 그대로 오면 돼. 요 경우에는 2021년도니까 작년 5월에 대손 처리한 걸 원래 회수했다라고 가정한다 이 말이죠. 방심상사 파산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5만원을 원래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이때는 충당금 잔액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무조건. 맞죠? 무조건이야. 작년에 대손 처리한 걸 원래 회수했을 때는 대변과목 무조건이야.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입니다. 그러면 예제 4-1번, 4-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4-1번, 4-2번. 다음 거래를 붕괴하고 물음에 답하라. 1번과 2번은 2021년도라고 가정하고요. 1, 2번은 21년도. 3번은 2022년 거래라고 가정할게요. 5월, 요거는 2021년 5월입니다. 2021년 5월에 거래처 엄청상사 부도 6개월 경감 받으럼 15만원을 대손 처리합니다. 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면 대손 상각비 처리하죠? 대손 상각비 15만원을 대손 상각비 처리하고 대변에 받으럼을 못 받게 되었죠? 받으럼을 줄여줘. 자, 요렇게 처리한 걸 5월 14일 회수했다고 가정합니다. 5월 12일 거래처 홍청상사 부도로 6개월 경관 대손 처리한 받으럼 15만원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 들어줘 15만원. 그 당시 처리했던 차변 과목이 대손 상각비잖아. 맞죠? 대손 상각비가 대변 오면 되죠. 대변에 15만원 이렇게 오면 돼. 그때 충당금 잔액이 없었잖아. 충당금 잔액이 없어서 대손 상각비 처리했죠? 이게 그대로 오면 돼. 그런데 세 번째는 2022년도라 그랬죠, 얘가요. 2022년도에 작년 5월 12일에 거래처 엄청상사 부도로 6개월 경과 한 대손 처리한 받으럼 15만원을 당자예금을 입금받아. 당자예금에 돈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변 과목은 대손 충당금 하면 돼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 무조건.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하면 돼요.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점표 입력이 얘가 많이 나와. 전년도 대손 처리한 걸 원래 회수했다. 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볼 거 없이 무조건 대변 과목 대손 충당하면 돼요. 외워야 돼. 자, 기타 채권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이거 봐. 예제 4-2번 보면 다음 거래를 붕괴하고 물음에 답하라. 1번과 2번은 2021년도로 가정하고 3번은 2022년 거래라고 가정합니다.
자, 2021년 5월 18일 거래처 망청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수금 15만원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할 때 충당금 잔액이 20이 있어요. 충당금 잔액이 20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게 있잖아. 15만원. 대변에 미수금은 못 받게 되었으니까 줄여주고요.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처리한 걸 5월 20일 날 회시했어요. 5월 18일 거래처 망청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 처리한 미수금 15만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됩니다. 대손 처리 시 충당금이 넉넉하게 있었잖아. 20만원 있었기 때문에 충당금을 처리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그대로 대변 오면 돼요. 자, 4번에 돈은 보통 예금에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에 15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처리했으니까 걔가 그대로 오면 된다 이 말. 15만원. 맞죠? 다음 세 번째, 2021년 5월 18일 거래처 망청상사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15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단 대손 처리 시 충당금 잔액이 넉넉하게 있었다. 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 많건 작건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걸 회수했을 때는 무조건 대변 잔액, 대변 금액은 충당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무조건이라 그랬죠. 무조건 15만원. 다음에 현금 들어왔죠? 현금 15만원. 무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31쪽으로 갑니다. 131쪽 이론평가. 131쪽 이론평가. 자, 1번 대손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결산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설정한다. 1번 맞고요.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충당금이 있다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맞죠?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2번도 맞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는 영업비용인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라 그랬죠.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 단기에 대손 처리한 금액을 추심을 회수입니다. 추심하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한다. 아니죠? 그 당시 처리했던 차변 과목이 와야 된다 그랬다. 충당금이 오는 게 아니고. 그죠? 단기니까 단기에 대손 처리한 금액을 회수할 때는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처리했던 차변 과목이 와요. 그 당시 처리했던 차변 과목을 감액으로 상계해야 돼. 그 당시 처리했던 차변 과목이죠. 차변 과목으로 상계 설정해. 차변 과목을 설정해야 한다. 2번. 다음은 결산시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예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죠. 틀린 것. 자, 매출 채권 잔액의 대손은 1% 설정하라. 1%. 1% 동그라미 2개 떼죠? 2개. 2개 떼면 2개. 자, 2개 뗍니다. 2개 떼면, 자, 요거는 16,000원 설정해야 되는데, 15,000원 잔액이 있으니까 1,000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1,000원 설정했네.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설정됐죠? 두 번째 경우에 15,000원 설정했는데 15,000원 잔액이 딱 있으니까 회계 처리 없으면 맞아요. 맞고.
세 번째 경우 6,000원 설정해야 돼. 15,000원이라 했잖아. 환입시켜야 되겠죠? 환입 9,000원 맞죠? 대변에 환입 9,000원. 세 번째는 16,000원 설정했는데 15,000원 있으니까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되는데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해서 이 틀린 거예요.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 해야지 기타의 대손상각비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대손상각비 해야 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대손상각비 전환. 3번 배상매출금 또는 받으러옴에 대한 충당금 환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받으러옴에 대한 충당금 환입은 영업비용 중 판매관리비입니다. 판매관리비의 마이너스 항목이라죠. 800번대라 그랬잖아. 800번대. 판매관리비 항목입니다. 환입은 판매관리비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4번 거래처에 매출하여 받은 약수금 100만원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다. 파산하면 못 받게 되죠. 단 충당금이 40이 설정되어 있다. 통계는 충당금으로 40 처리하고 나머지 60은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되겠죠. 충당금 40에 대손상각비 60 대변에 받으러움을 못 받게 되었다. 처리되자. 됐죠? 다음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맞는 말입니다. 3번이 맞는 말. 다음 주성원은 채권잔액 비율법에 의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 채권잔액 비율법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다음 자료에서 2022년 말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 대손 예상률은 2%라. 2%. 자, 충당금 잔액이 1월 1일이 기초입니다. 기초 잔액이 100만원 있죠? 100만원 있었는데 5월 1일 날 못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됐어. 얼마? 30을 못 받게 됐잖아. 그러면 30을 차감하면 이걸 못 받게 됐으니까 이거 충당금으로 대체했겠죠? 충당금으로 30을 사용하니까 충당금 잔액이 70 있죠? 30을 충당금 써버렸으니까 70이 있습니다. 70만원 있는데 2억 원에 2% 설정하라 그랬잖아. 1% 동그라미 2개 떼니까 200만원 400을 설정해야 되겠죠? 맞죠? 2%는 0.02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개 떼면 돼요. 0.02 하면 400을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70이 있으니까 추가로 330을 설정하면 되겠죠. 보충법 330 400에 70을 빼면 되잖아. 맞죠? 보충법으로 330을 추가로 설정한다. 요거는 시험에 객관식이 자주 나옵니다. 객관식에. 잔액이 100만원 있었는데 대손이 발생했잖아. 그럼 충당금으로 요 100만원에서 30을 대체했죠? 그럼 충당금 30을 쓰고 보니까 70의 잔액이 남았다. 70의 잔액이 남았는데 12월 31일 예상매출금 잔액 2억에 대해서 2% 설정을 하니까 400을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 70이 있으니까 70을 빼니까 330을 추가로 설정한다. 다음 6번 결산일 현재 받으러옴 잔액은 100만원이며 이에 대한 결산전 충당금 잔액은 7만원이다. 기말에 받으러옴 잔액에 대한 1%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받으러옴의 순장부가는 얼마냐? 순장부가는 뭡니까? 회수가능액이라 그랬죠?
수은장부가는 회수 가능액이에요. 자,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100만원에 자, 받으러 온 100만원에 1% 설정하면 얼마죠? 1%는 만원이잖아. 그지? 장부 100만원에 1% 만원 빼니까 순장부가는 99만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회수 가능액은 99만원이 되는 겁니다. 회수 가능액이 순장부가라 그랬죠? 순장부가가 곧 회수 가능액입니다. 100만원에 충당금 만원을 빼니까 99만원이 순장부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2번이 답이죠? 8번. 서울은 미수금 잔액, 미수금 기말 잔액 4,500에 대한 2% 설정합니다. 2% 하면 90을 설정해야 되겠죠? 45만이니까 90만원 설정해야 돼요. 90만원 설정하는데 충당금 잔액이 기초 잔액이 40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50을 설정하는데 32만원을 못 받게 되었어요. 32만원 충당금으로 대체했죠. 그럼 8만원의 잔액이 남죠. 40의 충당금 잔액이 있는데 32만원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빼면 잔액이 기초 잔액이 8만원 남아요. 그럼 90을 설정했는데 8만원 빼니까 82만원 설정해야 되겠죠. 미수금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82만원 요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2번이 답이죠. 자, 요렇게 해서 첫 시간은